지금 우리 서학개미, 동학개미 할 것 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다들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실적은 역대급으로 좋다는데 왜 이 모양일까 싶으시죠?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실적이 아니라 바로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라는 무시무시한 신기술 때문이에요. 이 기술이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주식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우리 지갑과 아파트 가격, 그리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보셨나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5배, 6배나 뛰어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가가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바로 구글의 터보퀀트예요. 구글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게 왜 반도체 주가를 박살내느냐면 우리가 쓰는 AI가 메모리 반도체를 훨씬 적게 쓰도록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짐이 너무 많아서 캐리어가 안 다칠 때 쓰는 압축팩 같은 거예요. 옷을 꽉 눌러서 부피를 줄이면 작은 가방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구글이 AI 데이터를 이렇게 꽉 압축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원래 챗GPT 같은 AI랑 대화하다 보면 얘가 앞의 내용을 자꾸 까먹거나 대답이 느려질 때가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려고 그동안은 비싼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어요. 돈을 처발라서 해결했던 셈이죠. 그런데 구글이 터보퀀트라는 기술을 써보니까 메모리 사용량을 무려 16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원래 메모리 16개가 필요했던 일을 이제는 딱 1개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돈을 버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이제 16분의 1만 사도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꼴이니까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의 실체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터보퀀트 안에는 폴라퀀트랑 QJL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들어있어요. 폴라퀀트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꽉 압축하는 역할을 하고요. QJL은 그렇게 압축했을 때 생기는 미세한 오류들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역할을 해요. 예전에는 데이터를 압축하면 AI가 바보가 됐는데 이제는 똑똑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만 확 줄이는 게 가능해진 거죠. 게다가 속도는 8배나 빨라진다고 하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서버 유지비로 매년 수조 원을 쓰는데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이 나온 거니까요. 돈의 흐름을 보면 구글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만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를 파는 우리 기업들은 수요가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왜 하필 지금 이런 발표가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선 에너지 패권과 비용 전쟁의 서막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면서 전력 소모랑 서버 비용이 감당 안 될 정도로 치솟고 있어요. 구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나 삼성전자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생존할 방법을 찾은 거죠. 이게 바로 이면의 구조예요. 남의 물건을 비싸게 사서 쓰는 대신 매 기술로 효율을 깎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이 기술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환율이 1515원을 돌파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1,500원 넘었다는 소리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다 팔고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나중에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너무 높으면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엄청나게 봐요. 이걸 환차손이라고 하는데 주식으로 30%를 벌었어도 환율 때문에 20%를 손해보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일단 팔고 보자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환율을 잡으려면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게 또 우리 생활비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당장 은행 대출 이자가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훌쩍 넘긴 곳들이 많아요.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금리가 더 오르면 그 밑에 아파트들까지 도미노처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구글의 공습이 결국 우리 집값과 장바구니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3가지 시나리오를 짜왔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구글의 이 기술이 실제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예요. 사실 지금 나온 건 기술이 아니라 논문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모든 서버에 적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만약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기술 적용이 늦어진다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2분기, 3분기 실적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매출이 꺾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보급되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단순히 메모리 양을 많이 파는 기업보다 효율이 높은 특수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뜰 거예요. 이럴 땐 포트폴리오를 조금 수정해서 기술력이 압도적인 종목 위주로 압축해야 해요. 마지막 3번째 시나리오는 환율과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어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경제는 결국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구글은 비용을 아껴서 이득을 보려 하고 우리는 우리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하잖아요.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허가창만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해서 잠도 안 오겠지만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흐름과 신기술의 이면을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조언해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 봐요. 외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구글의 기술이 혁신적이긴 하지만 당장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높은 단계의 반도체를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은 환율과 금리라는 큰 파도가 같이 치고 있으니까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소중한 돈,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우리가 꽉 쥐고 있어야 하잖아요. 앞으로도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경제 뉴스가 나오면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저랑 같이 꾸준히 공부하면서 부자 되는 길로 같이 걸어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